안녕하세요. 화상원자인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면책된 채권임에도 집행한 사례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채무자들도 거의 안 일어나지만, 이게 진짜 뭐 말로만 들었지만 실제 경험해 보니까 이게 있을 수도 있고, 채권자 입장에서도 이렇게 좀 교묘하게 집행할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 건은 제가 이제 수임해서 처리해드렸고, 한 건은 최근 어제 서울회생법원 상담센터에서 상담하면서 이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기존 동영상에서도 소개하였지만 다시 요약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후 납입하던 중, 경제적 이유겠죠. 어려워서 이제 실직 같은 거를 통해서 그 이행을 마치지 못하고 사건은 폐지되었습니다. 이때 채권자들은 개인회생 채권자표를 토대로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채무자의 재산의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개인회생 폐지 후 수년 후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결국 파산 면책 신청을 할 수밖에 없어 파산 면책 후 면책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면책이 확정됐죠. 개인회생은 먼저 하다가 실패했고 또 몇 년 지나서 파산 면책이 확정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이 파산 면책 이후에 어떤 채권자가 채무자가 면책받음을 알고 있음에도, 왜냐하면 파산 채권자표에도 있었고 회생 채권자표에도 있었습니다. 면책 결정문도 송달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채무자가 면책을 받았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죠. 그런데 예전에 있었던 개인회생의 사건을 통해서 거기서 개인회생 채권자표를 발급받아 그거를 집행할 수 있다 그랬죠. 집행문으로 채무자의 예금에 대하여 압류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즉 최근에 파산 면책됐지만 과거에 몇 년 전에 개인회생 하다가 실패했으니까 개인회생 채권자표를 집행문으로 부여받아서 파산 면책 사실을 알면서도 최근에 집행을 한 겁니다. 예금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제 면책 다 됐으니까 알고서 이제 차곡차곡 예금을 쌓아서 한 1,000몇만 원, 1,200~1,300을 뒀는데 채권자가 이제 수천만 원 압류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수임하여 검토한 결과 우리가 보통 허위 소송 내는 거를 소송 사기죄로 처벌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이 경우는 이제 강제 집행, 허위 채권자표는 아니죠. 개인회생 채권자표는 사실이죠. 그 당시에. 이걸 이제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강제 집행을 했다. 이게 소송사기죄가 될까? 소송사기라는 건 이제 허위의 소장을 제출해서 판사를 속여서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조금 약간 소송사기죄는 성립될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만, 민사상으로는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되죠. 면책 채권에 기해서 부당한 집행을 해서 돈을 찾아갔으니까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고, 채무자회생법상으로는 과태료를 물릴 수가 있습니다. 법원이나 이제 법원에 신고하면 되겠죠. 주무부처가 있으니까. 이때 이제 예전에 이런 강제 집행이 있을 때 과태료를 어떻게 부과하는지는 기존 동영상에도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다시 보십시오. 채무자회생법상으로 과태료 500만 원 처분 대상이어서 제가 이제 이를 내용 증명에 담아 이러이러한 건 이거 혹시 뭐 소송사기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대상이고 채무자회생법으로 과태료 대상이다. 그러니까 아마 대부업체가 그랬을 거예요. 자산관리업체죠. 채권 사들이는 업체, 부실채권, MPL 사들이는 채권 회사였죠. 그래서 이를 내용 증명에 발송했더니 채권자가 예금 압류 추심 명령에 대하여 집행 취소를 신청하여 결국 손쉽게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이제 손을 든 겁니다. 깜짝 놀래서 예금 압류 추심 명령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집행 취소를 신청해서 이제 쉽게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최근 23년 4월 7일 상담한 내용인데, 이거는 일반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그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채무자는 2016년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3년 변제 후 2019년 면책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 있어서는
개인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2019년 면책 받은 이후에 민사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채무자가 주소가 다른 점을 이용하여 공시송달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것 같습니다. 채권자가 이 판결을 토대로 최근 채무자는 면책이 되었으니까 압류할 걱정이 없다고 생각한 채무자의 예금에 대하여 압류 추진 결정을 받았습니다. 채무자는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어떨까요? 일단 잘못됐더라도 일단 판결문이 있으니까 그 집행력이 있죠. 집행력을 취소하기 위하여 청구이소를 제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압류 추진 명령에 대하여 집행이의를 신청하여 집행법원에서 바로 취소해 줄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결국 면책된 채무와 최근 집행된 채무가 동일한 채무인지 여부를 원고와 피고가 법정에서 주장과 항변을 해서 공방을 벌이고 정식의 증거에 의하여 법원인 판사가 판단해야 하는 형식이라면 청구이소가 맞죠. 엄격해져, 청구이소는. 근데 이제 단점은 변호사 등을 선임해야 되죠. 청구이소가 어렵습니다. 소송이 난이도가 높죠.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죠. 그게 채무자로서는 큰 부담이죠. 그렇다면 일단 집행 단계에서 이 일을 통하여 이 같은 채권인데, 그쵸? 절차적인 거니까 옛날 개인회생 채권자표에 있는 채권자하고 지금 파산 면책에 있는 채권자하고 동일한 인물이면 다 면책된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소멸 입증한다면 집행 취소를 해주고, 여기에 이제 채권자가 불만이 있으면 재항고 내지 집행에 대한 이의소를 제기하라고 한다면 채무자로서는 큰 부담이 없죠. 그래서 집행이의를 먼저 하라고 저는 권고했습니다. 거기서 안 되면 이제 청구이소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집행이의를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채권자로서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파산 면책된 채무자는 자연 채무죠. 채무가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건 아닙니다. 책임만 면제되는 거죠. 면책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로서는 그 채권을 어떻게 해서든 살려서 집행을 시도하려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면책됐으니 깔끔하게 물러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개인회생 채권을 이용한 경우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 개인처럼 지급명령 같은 거를, 공시송달 같은 걸 날리는 거죠. 주소가 딴 데 있는 거를, 주소하고 주거가 다른 데 있는 것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허위 판결을 받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집행을 획책하는 개인회생, 파산 면책, 채무자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